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간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360원대를 돌파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3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달러 초강세에 외환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37%로 대폭 낮아졌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규제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에 현물 비트코인의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1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말았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요,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하면서 지난 2월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물가 쇼크의 여파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5%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이 됐고요. 첫 금리 인하 시기는 7월도 아닌 9월로 미뤄졌는데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국제 유가까지 반등을 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연고점을 경신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을지 증시 이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1% 넘게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피, 2673선 지나가면서 2700대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4천억 원어치가 넘어가는 매물 출하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0.8%가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8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이 계속해서 개인이 나홀로 4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과 코스피 계속해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 슈퍼루키 유리기판 섹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까지 AI 반도체 분야에 자그마치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난 9일자로 밝혔죠.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필수적인 전력과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대 자그마치 622조 원 규모의 클러스터에 걸맞게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만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미국장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자, 미국 시장 어제 CPI 지수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라는 기사에 여러분들도 아침에 보고 미국장 빠졌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 크게 급락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할 텐데요. 뭐 이 정도 흔들리는 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렇게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일단 미국 시장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는 건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아서 공장도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차 열심히 끌고 다니고, 미국 사람도 돈 되게 잘 벌거든요. 전 세계에서 경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GDP가 계속 상승하면서 돈들이 남아 도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늦춰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미국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흔들게 됐을 때 그때에서 IT를 싸게 사라. 이 얘기를 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자,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뭐 충격은 한 3%에서 한 5% 정도 받았을 때에서 그걸 충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다우존스 1%밖에 안 빠졌고요. 나스닥 0.8%밖에 안 빠졌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0.8% 빠진 게 CPI 지수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고 이게 정말 난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날도 충격이고 그러면 이날은 더 충격이고 이날은 더더더 충격이고 이날은 더더더더더더더더 여기 떨어진 거 그러니까 요 정도 0.8% 빠진 거 정도는 올해만 찾더라도 CPI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CPI 지수 발표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엄청나게 더 빠지는 흐름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1월 달서부터 지금 4월 달까지. 뭐 작년부터 따져도 상관없어요. 작년 10월 달에 오히려 이때가 더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CPI 지수 예상치 상회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뭐 급락이다, 충격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뉴스는 그냥 하는 얘기들이고 진짜 충격으로 떨어졌으면 오늘 차트가 어제 미국이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한 방에 그냥 마이너스 8% 충격. 그리고 지금도 마이너스 이제 막 나스닥 선물 막 박살나 있고 오늘 장 또 열리면 개파락에다가 또 충격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한 10% 빠지고 그래갖고 그냥 이틀 만에 한 20-30% 빠지고 그러면서 쭉 빠지면 그게 충격이 맞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크게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증시는 오늘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미국 장이 어제 좀 빠졌다 그래서 얘들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0.75% 정도 빠지고 있는 거고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놀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월요일 날에도 얘기했듯이 미국 시장이 예상치 상회 발표를 해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뭐를 알아? IT주들을 조정시 싸게 사셔라. 왜냐면 IT에 대한 호재들은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어제 하루 쉬었다 그래서 한 주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쉬었고 나서 오늘 목요일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서는 삼성전자 보조금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 일단 19일 날에는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도 가지고 있고 26일 날에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구글,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지금 기사도 나왔죠? 뭐 일본에다 짓겠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고, 일단 오늘 기사에 IT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지난주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태양광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옐러 의장이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이런 쪽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 중국의 그 청정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도 날림을 하니까 그래서 태양광부터 뭐 전기차 또 제재를 가하겠다 해서 반사이익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태양광이 못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 섹터도 움직임들이 좋고요. 하여튼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서부터 해갖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뉴스들이 질비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내용 보면서 결국은 조정받으면 IT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5월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 하루 새의 주요 매크로 이벤트를 자그마치 3가지나 소화하고 왔습니다. 우선 국내 총선부터 미국의 3월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공개까지 이렇게 미증시의 악재로 인해서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IT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단골 종목이 나와졌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장에서 1.13%, 네, 굉장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3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같이 좀 파란불 켜고 있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좀 시장에서 호재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잘 버팁니다. 뭐 가령 지금 홍해 관련주 해가지고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얘기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물류, 그다음에 해운 관련주들도 제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1월 달에도 얘기했어요. 1월 달에 이제 유가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홍해 관련주, 물류 관련주들도 한 번씩 움직인다. 그러면 그쪽 동네는 원래 그래요. 조용하지가 않고 1년에도 몇 번씩 계속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유가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 거라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닥에 있고 차트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놨더니 한 2달 지나니까 진짜로 지금 움직이고 있듯이 이슈가 있는 애들은 지금 잘 움직여요. 유가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아주 강하게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막상 움직이니까 별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IT가 주도주고 테마주들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가면 물려요, 저쪽은. 테마주는 그렇습니다. 테마주들은 그런데 주도 섹터들은 1년 내내 이슈가 계속됩니다. 바로 IT를 얘기하는 건데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옐런 의장이 태양광을 중국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중국이 하도 태양광을 날림하면서 계속 저가로 막 날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 태양광 장비주들이 완전히 그냥 다들 도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못 갔죠. 태양광 섹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못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기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뭔가 다시 키우려고 하는 조짐, 그리고 옛날 기술보다 지금 기술이 월등히 또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쓸만한 기술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태양광 정말 초기 단계에서는 별로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거였는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뭐 다른 뭐 인프라 투자에 태양광이 항상 엮이는 거 보면 뭐 태양광만 있는 거 아니고 풍력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이슈가 또 되지 않을까. 왜냐면 유럽 연합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유럽 연합하고 지금 옐런 미국이죠. 미국하고 지금 손잡고 열심히 중국을 지금 견제하겠다 이런 이제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냐? 얘는 원래 반도체 장비였지만 과거에 태양광 장비로 대장이었어요. 태양광 장비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 태양광 장비의 대장 섹터였는데 지금 대장의 타이틀을 뗀 지는 꽤 됐고요. 그동안 이제 OLED 장비, 뭐 반도체 장비, 태양광 장비 뭐 여러 가지 속하는 거라서 또 오늘은 한미 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고요. 저게 HBM 관련주인데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장비 HBM 관련주로 또 엮입니다. 참 엮이는 게 좋은 게 많죠. 지금 태양광 장비로 움직여도 되고 반도체 장비 HBM으로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유리기판으로 움직여도 되고 그래서 움직일 게 참 많은데 싸게만 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침 미국 시장이 CPI 지수로 흔들어줬는데 언제 반등 나올지 모릅니다만 뭐 내일 반등 나올지 모레 반등 나올지 흔들 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섹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가격 전략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에서도요. 지금 이 시각 1% 이상 상승세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의 표적 종목이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4월 3일 퍼스텍 매수가는 3,350원 말씀 주셨는데 5.97%의 높은 수익률 기록했고요.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네요. 이어서 4월 5일 삼성전기 매수가는 15만 5,400원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3.73%의 높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의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한일단조 매수가는 2,430원이었고요. 네,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4월 9일 주성엔지니어링 3만 5천원이었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8.36% 기록하고 있네요. 이상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표적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 동일합니다. 과연 계속해서 어떤 전략 가져갈지 그리고 오늘의 매수가는 어떨지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드렸던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가격이 안 들어왔죠.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자, 차트를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고가에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 종목 아니고요. 이제 60일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오늘 그리네요. 일단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강하고 이수페타시스도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니 크게는 안 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가격 전략은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올해만 해도 지금 벌써 7번, 8번 계속 자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주다 보니까 가격 계속 안 들어오죠. 안 사줬죠. 그 깨질 일도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 사면은 깨져요. 지금 장에서 이상한 거 떠 있는 거 잘못된 거 이상한 거 잡으면은 잡자마자 막 17% 빠지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안전한 쪽으로 싸게 공략하려고 그러면 일단 깨지진 않습니다. 싸게 잡히면 참 안전하죠. 근데 이거는 떠 있는 종목이니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한일단조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 깨진단 말이에요.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 깨져요. 이것도 2.8%인가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밀리는 건데 안 깨져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도 몇 번 추천했지만 다 수익이 났고 그리고 지난주에 며칠 안 됐어요. 이거 3,330원인가 20원인가 추천해가지고 지금 6% 가까이 수익이 났거든요. 엊그저께. 수익이 나요. 안 깨집니다. 뭐 미국 시장 빠졌다고요? 뭐 CPI 지수 뭐 예상 상해 나가고 난리 났다고요? 어디가 난리 납니까? 하나도 난리 안 나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급락이 없습니다. 2023년도하고 틀려요. 2022년도장은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차트가 틀려요, 지금. 이렇게 보면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장입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승 트렌드로 바뀌어 있는 상황.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바닥주들은 답답해서 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올라갑니다. 시간을 지나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한미반도체처럼 100% 먹는 걸 원하죠. 그런 거는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애들을 잡아야 되는 거고 하여튼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 깨집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지금 다들 겁먹고 있을 텐데 안 깨져요. 제가 여태까지 올해에서 드렸던 종목 바닥 종목에서 지금 깨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종목을 깨먹으려면 일단 이렇게 박살내고 시작될 때 그러면 깨집니다. 저도 그럼 깨진다고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22년도처럼 이렇게 장이 이렇게 박살이 난다. 코스피도 이렇게 해갖고 1,500으로 박살이 난다. 그럼 안 깨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깨져요. 제가 드렸던 뭐 퍼스텍, 한일단조 바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지금 바닥에 있는 뭐 해운주도 있을 거고 물류 관련주들도 다 바닥에 있거든요. 다 깨집니다. 싹 다 깨져요,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근데 지금 이 장이 아니고 이렇게 버티면서 계속 미국 시장 눈치 보면서 미국 시장은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 빠졌어요. 미국은 이런 차트거든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근데 이제 떠 있는 것들이 빨리 움직이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봐야죠.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자, 떠 있는 게 죽느냐? 안 죽어요. 지수 1,500으로 내려가면 얘도 죽습니다. 지수가 1,500 내려가고 코스피 1,000 깨진다. 여기 있을 수 없죠. 이거 다시 8만 원, 5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지수 1,000 깨지면.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버텨 있죠. 그리고 그럴 일이 없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 개인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네 돈 깨먹게.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올려가지고 많이 올려서 HBM이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안 좋다라는 소문이 막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 소문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엔비디아가 빠지겠습니까? 젠슨 황이 뭐 망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지금 젠슨 황은 지금 갖고 있는 기기를 가격을 6천만 원에 팔던 거 한번 1억 6천에 한번 팔아볼까? 한 10억에 팔아볼까? 그래도 팔릴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장비 달라고 난리인데 한번 더 가격 올려볼까? 지금 이런 행복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3천조가 아니고 5천조 만들어볼까? 8천조 만들어볼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8천조도 가능하답니다. 그 정도로 걔네들이 정말 그게 이제 허풍이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눈치 안 보고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도 계속 오를 것 같고 실적이 계속 그만큼 되니까 많이 미쳤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같이 그렇게 강한 아주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폭풍 성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고 있고 미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쪽 이미 지난주에 기사 한번 나왔는데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 나왔는데 디램 가격 상승시킨다고 그랬죠. 마이크론이 지금 그래서 지금 호재 뉴스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을 한대요. 그 왜 상승하겠습니까? 많이 팔리니까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사람들이 계란은 사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되지. 계란 안 먹으면 다른 건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수요는 다들 살려고 뭐 고기를 사든 우유를 사든 치즈를 사든 과자를 사든 뭐 아이스크림을 사든 어쨌든 먹을 건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거는 공급은 이만큼이고 살려는 사람들은 이만큼이면 뭐라도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디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디램이 지금 여기저기서 달라고 난리인데 생산이 적어요. 생산을 많이 늘려도 더 많이 달랍니다. 그러면 반도체한테 가장 큰 호재는 제품 가격 인상, 디램,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한번 가격이 턴하면요. 제가 이거를 되게 잘 아는데 한번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 엄청 상승합니다. 계속 상승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다나와 사이트하고 디램 제가 그거 분석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한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쌀 때는 주력 램이 한 2만 원인데 비쌀 때는 이제 원래 기본이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기본이. 근데 그게 8만 원, 10만 원 갈 때가 있어요. 2만 원 하던 게 10만 원 가다 5배 올라가죠. 그럼 기업 이익은 엄청나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하이닉스 올라갈 리밖에 없습니다. 참 얘기 길게 했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안 빠지면 다른 애들도 안 빠지겠죠. 자, 다음 원익 IPS.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걔네들이 빠질 생각이 없는데 디램 가격 상승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용산 가든 아니면 그 다나와 사이트에서 램을 사든 지금에서 내년에 보면 가격 2배 이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3배 안 갔으면 다행일 거고 봐봐요. 이제 올라가 있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분석했던 사람이라 디램 가격은 제가 아주 빠삭합니다. 그 사이클은 제가 정확하죠. 자, 원익 IPS 이것도 죽진 않을 것 같네요.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다시 고가 돌파하면 또 얘기하죠. 자, 가온칩스. 자, 잘 버티죠. 고점에서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고 IT 뉴스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대한민국 지금 총선 끝났고 지금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고 불안하고 뭐 금투세는 어떻게 저는 생각이 다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공개 방송 들어오세요. 어쨌든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지금 뭐 빠지냐 안 빠지냐 지금 여러분 궁금할 텐데 일단 IT를 갖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타격 없을 거니까 그래서 IT는 계속 좋아요. 근데 LIG 넥스워 방산주 잘 버티네요. 시장이 흔들리는데 잘 버틴다는 얘기는 주가 관리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 보유 양호하고 현대로템
얘는 자꾸 올라가던데. 근데 실적이 좋다 해서 올라가는데 뭐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텐데 일단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조정은 한번 올 겁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시고 54.9%.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30%대 수익이었는데 대형주 치고 잘 가죠. 다음은 PSK. PSK 잘 버티죠. 고가에서 반도체 장비 안 빠집니다. 장이 박살날 것 같으면 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후두둑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요. 자, 다음은 중앙에너비스. 제가 작년하고 올해 1월 달까지 그 유가 관련주하고 방산주하고 이쪽 애들을 계속 많이 얘기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여태까지 많이 보셨다면 아실 거고.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은 이 바닥에 있을 때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8월 달, 9월 달, 그다음에 여기다 1월 달 요때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만 강하게 얘기하는데 최근엔 강하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올라갔으니까 이제 수익 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한 2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가 첫째 주고 이번 주가 2주째입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올라가면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와요. 보름 정도.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수익 났을 때 잘 정리해야 돼요. 45% 수익 났다.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없겠죠. 지금 그러니까 뭐 저쪽에 뭐 홍해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무슨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유가도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움직이는 건데 또 기사가 또 반전될 수 있으니까 오를 때 잘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떠 있는 종목인데요. 잘 움직입니다. 오늘 3%대 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중이고.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은 다 수익률이 30에서 100% 넘어가는 종목들을 얘기해드리는 건데 떠 있는 게 참 안정적이다라는 느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다 보면 30%, 40%, 얘는 103% 이렇게 올라갔는데 떠 있는 거 봐봐요. 제일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오히려 애매한 애들이 안 움직이는데 먼저 대장이 움직여야 돼요. 일단은 한미반도체도 고가를 뚫어버리고 다시 강세를 줄 때 고가를 뚫으면 또 기사가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미쳤다. 저쪽에 미국의 시장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다. 뭐 미쳤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지면서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가 지금 미쳤다. 삼성전자도 미쳐간다. 하이닉스도 미쳐간다. 한미반도체도 미쳐간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실적에 대한 얘기 막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그 다음에도 좋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계속 뻥튀기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느끼겠죠. 아, 이게 정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걸 느끼기 전에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안 움직인 IT 부품주들을 사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간다면 쫓아가지 마시고. 자, 그래요. 한미반도체도 강하고 이수페타시스도 강하고 여러 가지 강한데 자,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반도체 장비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흔들렸고 오늘도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강하다는 얘기는 뭐 설마 오늘 나스닥이 3% 급등을 할까? 그렇죠? 올라가봤자 1% 올라갈 거고 오히려 또 어제처럼 살살살 아직은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크게 안 빠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한 며칠 동안 버티다 보면 미국장도 다시 또 호재 뉴스 나와서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좀 흔들릴 때마다 좀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서 35,000원 이하로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전일과 동일하게 35,000원, 35,000원.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좀만 더 빠졌었으면은 34,550원이 아니고요. 이거 32,000원도 내릴 수도 있는데 정말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내려오네요. 일단 뭐 그거는 뭐 좋은 뜻이죠. 잘 안 내려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또 장중에 아직 우리나라 시장 지금 코스피 봐봐요. 지금 뭐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모양은 좋네요. 일단 받치고 있는 모양이어서 이제 양봉은 양봉인데 하락이죠. 마이너스 지금 0.66.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일단은 흔들렸다가 밑에서 일단은 과매도 부분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좀 밑에서 좀 사주고 있다는 모양이니까 나쁜 모습은 아닌데 다시 오후장이 또 흔들리게 되면 또 35,000원으로 밀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많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35,0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인데 쫓아가지 말고 싸게 사면 된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서 흔들릴 때에서 용감하게 34,550원 떨어져서 35,000원이네. 그래서 한번 사볼까? 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자마자 지금 수익 권역에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산 거지만 못 산 사람들은 35,000원으로 밀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으로 동일했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바로 저희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 보입니다. HPSP, 반도체주죠. 매수가가 57,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2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2월 중순에 슈팅이 나왔을 때 혹은 3월 초에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4월 들어서 5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 HPSP인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3% 상당히 좀 강한 조정 받아주고 있고요. 43,000원 선에 거래 중이라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자, 반도체 장비가 다 지금 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강하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한 300개가 있다 치면 395개가 다 상승을 하면 얘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의 분위기는 아침에서는 대부분이 다 떨어졌고요. 아침에는 뭐 올라가는 거 2개, 떨어지는 거 뭐 10개 중에 2개는 올라가도 8개는 떨어졌거든요. 10개 중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슬슬 올라가면서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빠지는 거 반, 올라가는 거 반. 아침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지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이 나와요.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조정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흐름들은 이렇게 나오질 않고 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강한데, 그러니까 HPSP도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올라갈 때는 강해요. 근데 떨어질 때 약하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죠.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걸리면 약한데 지금 떨어진 지 꽤 한참 됐으니까 조만간에 IT가 올라가야 됩니다. 조만간에 IT주들이 다들 빨간색으로 폭죽을 날리면서 다들 빵빠레 울리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얘도 거기서부터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돼. 미국장이.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면 그때는 HPSP에서 주성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로 교체를 하든 강한 쪽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자 일단은 나스닥이요. 나스닥이 이 고가를 일단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조건은 아니죠. 강하게 돌파가 돼요. 여기서 다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또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폭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폭등을 했습니다. 막 기사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도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니케이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나오고 우리나라도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뭐 9만 전자 돌파했고요. 이제 10만 전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하이닉스 20만 원 돌파했고요. 난리 났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HPSP가 꼼짝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얘를 버리고 딴 걸로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기사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버틸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저점자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과 그런 내용들이 조만간에 한 달 안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에서도 안 움직이면 버려라. 근데 지금은 버틸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저 30% 4만 원에 샀는데. 4만 원이요? 예.
그럼 수익이시긴 한데 그래요. 비중은요? 그때는 비 30%예요. 30%. 예. 자, 차트를 볼게요. 4만 원이면은 작년에 잘 사서 수익 엄청 많이 났는데 못 팔았네요. 한 주도 못 팔았어요? 저기 여 텔레비도 나오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제 얼굴 나오고. 예. 전화로 저랑 통화하시면 돼요. 자, 4만 원 사셔가지고 보니까 수익이 128%가 났었었는데 한 주도 안 파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아니 가지고 있어도 되긴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128%가 수익이 났는데 하나도 안 팔고 지금까지 걸고 있는다는 자체가. 예.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96,700원 이 고가를 노리면 안 되고요. 6만 원 갔을 때에서는 한번 팔아주셔요. 이거는 얼마요? 6만 원. 예. 6만 원 갔을 때 절반 이상 팔아주시고 예. IT가 좋으니까 IT로 갈아타세요. 예. 고맙습니다. 요거 들을게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중간 시황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놨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이 시각 흐름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2.27%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6,1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7% 낙폭 보이면서 낙폭을 다소 회복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6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머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1% 이상 낙폭 보여주면서 파란불로 마무리했었죠. 하지만 장 마감 이후로 호재가 들려왔는데요. 바로 이 미정부가 반도체법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이제 들려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에 이 삼성전자의 호재가 들려왔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1.15%가량 크게 올라주면서 18만 5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현재 주가에 상승 탄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43% 내린 855선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현재 에코프로를 제외한 현재 HLB만이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난 9일부터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시작됐죠.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오는 25일부터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될 예정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5분의 1의 가격으로 다시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인데요.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랠리를 이어가던 종목이 현재 지금 0.21% 2% 현재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의 매매에서 이 신주가 30만 주가량 추가 상장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다소 급락이 나와줬는데요. 현재 알테오젠 17만 3천 원 선의 하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을 다소 줄여가는 모습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뭐 아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휴일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강합니다. 그거 흔들린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하고 미국은 또 계속 IT에 대한 이슈가 호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계속 2년, 3년 동안에서는 IT에 대한 호재가 꽉꽉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글은 뭐 제미나이,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 모델, 그다음에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가우스 이게 어디 거였더라? 하여튼 뭐 가우스 3인가 뭐 그것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인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슈들이 시장의 호재로도 계속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뭐 다 좋죠. 그래서 차트 잠깐 보면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한번 봐봐요. 자, PSK 홀딩스. 아까 PSK는 잠깐 봐드렸고, 자, PSK 홀딩스 강하죠? 5%대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오테크닉스도 강합니다. 이거 다 신고가 패턴이에요. 이게 강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신고가로 갔다는 얘기는 최소한 500%에서 많게는 1000% 정도 갔다는 거거든요, 다들. 이것도 작년 기준에서야 뭐 6만 원짜리가 26만 원 간 거지만 원래 이게 여기서 6천 원짜리가 26만 원 간 거고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봐봐요. 좀 뭐 아까 전에 뭐 4%대에서 놀다가 8%대 올라가더니 지금 한미반도체 이거 왜 이렇게 강하냐고요. 이거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13,000원짜리가 15만 원 가고 10배 넘게 갔는데 이게 이제 1년 전 가격이고요. 여기서 따지게 되면 3,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15만 원 갔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자 테크잉도 그래요. 이거 다 반도체 장비거든요. 테크잉도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1년 전만 하더라도 600%가 올라간 종목인데 여전히 강하게 떠 있고 자 DI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뽑은 불기둥 종목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이런 강한 종목이 계속 간다. 이런 걸 매매를 해라. 봐봐요. 잘 가죠? 이렇게 지금 또 신고가 오늘 또 돌파를 했습니다. 딱 반도체 장비주들인데 다 강해요. 딱 이런 식으로 딱 강하니까 조성엔지니어링도 꺾이지를 않고 잘 지금 움직이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고 그 외에서도 뭐 STI라든지 한양디지텍이라든지 아까 봤었던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다 이제 IT에 얽혀 있는 애들인데 IT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다 좋네요. IT주들이 전반적 흐름이 다 좋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계속 IT주들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보니까 고공행진하고 있는 IT 쪽으로 차별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쪽은 아주 지겹도록 얘기하죠. 기승전 IT, 대마불사 IT, IT를 흔들 때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안 움직이니까 지금은 강한 애들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움직이다가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 결국은 안 움직이던 애들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시장이 또다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갑니다. 또 마이크론이 폭등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또 폭등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하이닉스가 20만 원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IT 섹터들의 300개 중에 295개가 다 올라간 상황이 나오면 뭐 5개는 빠지겠죠.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해야죠. 뭐 다 올라갈 수 300개 다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대부분 다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IT들도 움직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쪽은 IT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한번 보실 텐데요. 매수가가 27,000원, 보유 비중은 40% 다소 높게 들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좀 급락이 나오면서요. 이번 주 들어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장에서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2.23% 올라주면서 25,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손실 구간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갈까요? 아니면 정리를 해볼까요? 이분한테는 손실이지만 제가 드리는 가격에서는 여전히 한 50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4,375원에 추천했는 거거든요. 781%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거 1,000% 넘게 봅니다. 왜냐면 시장이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5만 원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27,000원 사신 사람들한테는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열심히 매매를 하셔라. 그냥 물리면 냅둬야지. 그거는 시장이 좋아서 그렇지 2023년도에 물렸으면은 다시 5,000원으로 내려가야 될 종목인데 지금 장이 좋아서 안 깨지는 겁니다. 그건 다행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장이 좋아서 그리고 강한 종목을 들어가 있어서 안 깨지는 거다. 근데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27,000원 여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여기서 깨진다 싶으면은 여기서 손절을 단타적으로 했어야 되고. 여기는 지지됐으니까 여기는 손절 안 해도 되고 다시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게 됐을 때 한번 파세요. 비중도 많네요. 괜히 또 제가 이거 5만 원 간다 그래서 그래 5만 원 가니까 버텨야지. 그러다 저점 깨져가고 15,000원 이거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으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야죠. 많이 올라갔으면 15,000원까지 빠져도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고점에 산 사람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는 좀 파셔라. 그리고 떨어질 걸 대비를 해서 또 다시 저점 매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손절 라인은 22,800원 라인을 잡아드리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는 4,370원에 4,375원에 추천을 해서 일단 5만 원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산 사람들은 이 얘기 듣지 마세요. 그냥 바닥에서 수익이 지금도 대충 한 500% 넘게 수익 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500%난 사람과 지금 손실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응하는 방법이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이미 벌써 80%, 90%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오징어를 다리를 가지고 5만 원까지 노리라고 하는 얘기지. 27,000원 사가지고 그 얘기를 고지 듣고 15,000원까지 떨어질 때 해서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면은 절반 이상을 꼭 파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까뮤 ENC인데요. 매수가는 1,910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건설사인데요.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2.42%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531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5.8%까지 주가가 좀 튀어주면서 마음이 많이 좀 약해지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까뮤 ENC, 자, 뭐 건설주를 공략을 하더라도 대형주 쪽으로는 좀 안전한데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는 100%짜리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675억. 아주 가벼운 종목이면서 다행히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네요. 작년에. 어쨌든 적자는 벗어났기는 했는데 그래요. 이 정도면.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원래 이제 시가총액 작은 제약주나 아니면 통신주나 그다음에 이렇게 건설사들은 이렇게 작전하는 애들이 참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특히 작고 그런 애들은 저는 그래서 조금 위험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얘네들이 들어와서 장난치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주구장창 떨어집니다. 그게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지금은 주도주 섹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주도주의 IT가 있고 하다못해 2차 전지를 건드려도 얘보다는 나을 텐데 2차 전지보다 전고체 배터리를 좋아하지만 일단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네요. 일단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한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이미 벌써 손실이 꽤 났어요. 뭐 이게 한 10%밖에 안 되면 손실이 10%밖에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고 다행이네요. 한 30% 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19%면 희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줄어들 수 있어 보이거든요. 좀 쉽게 선택을 하십시오. 쉽게 하라는 얘기는 이거 차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주구장창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제약주에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죠. 너무 힘들어요. 고통의 세월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거는 10% 안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IT를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지금 유가 관련주들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조정받으면 유가주를 또 사놓으면 두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아니고 한 유가주도 한 30% 빠지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빠른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이쪽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10% 안쪽으로 줄어들면 교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과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공개 방송에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만 공개 방송에 계속 참여하다 보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똑같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면 시장에 한 대응에 있어서 뭐 미국장 빠졌다고 뭐 그런 데 머리 아프거나 뭐 그런 데 불안을 갖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개 방송을 보다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을 잡고 있다면 오늘 같은 날에서도 오늘 뭐 주성엔지능뿐만 아니라 DI도 급등을 하고 지금 뭐 PSK도 급등을 하고 ITsek도 좋잖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4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부품주 중에서 조정받은 종목 위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